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특별 시황 야간 라이브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송을 연 이유는 지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증시만 좀 유독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도 빠지고 일본, 홍콩도 빠지긴 했는데 유독 우리만 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11월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잠깐 목차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황,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폭락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가. 지금 다들 계좌에 10%일 거예요. 그죠? 대부분 종목들이 물려 있을 것이고 상황이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만 계속 가져가선 답이 없어요. 물론 지수가 반등 나오면은 그것도 올라오겠지만은 좀 더 빨리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종목을 찾는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검색식을 한번 간단하게 기본 사항들만 좀 넣어서 검색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길 관심주들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황 분석 및 투자 전략입니다. 네. 자, 오늘 지수 정말 처참했습니다. 네, 코스피 마이너스 2% 이상, 코스닥도 마찬가지 급락을 했어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잠깐 보십시오. 우리 증시가 좀 해도 너무해요. 자, 한면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기록을 한 건데요. 네, 목, 금, 월, 화 지금 4일 연속으로 보시면 지난 목요일에는 코스피 70%, 코스닥은 60%가 빠졌고요. 금요일에는 이때가 이제 오미크론, 이때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증시에 데미지를 입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86%, 코스닥은 거의 80% 빠졌고, 월요일 어제 월요일은 코스피 89%, 코스닥은 81%. 네. 오늘은 코스피가 무려 94%까지 빠졌어요. 장난 아니죠. 네.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상황이. 70%, 80%, 90%, 이제 94%까지 갔어요. 이런 흐름대로 보면 내일 뭐 100%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해도 너무하죠. 특히나 오미크론 이슈가 알려졌던 거는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우리 아시아 증시가 먼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월요일에 한 번 더 빠졌어요. 그죠? 근데 이날 밤에 미증시는 올랐어요.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오늘 올라갔어야 될 자리예요. 사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전체의 한 60% 이상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는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장 시작하기 전에 회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증시가 올라가면 아침에는 차익 물량 나오면서 탄력이 둔화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황 계속 맞추다가 오늘 한번 빗나갔어요. 뭐가 빗나갔냐면 맞춘 것도 있고 빗나간 것도 있어요. 장 초반에 갭 띄우면은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탄력이 둔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정폭은 깊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라 그랬거든요. 네. 역시나 탄력이 둔화된 거 맞췄는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너무 깊었어요. 조정폭이.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깊었다 하락폭이. 그래서 오늘 정말 뭐 아수라장이었죠. 네. 난리가 났는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 그럼 증시의 바닥은 어디인가? 이대로 추세가 깨지고 마는 것인가? 이제 12월 장인데 12월도
이대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건 아닌가.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법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열어봤어요. 자, 각설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마실게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는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외부 변수, 매크로의 어떤 큰 변화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찌라시가 돌았던 건 뭐냐면은 모더나의 CEO가 오미크론이 기존의 어떤 백신들로는 사실 그러니까 기존 백신들이 오미크론에 좀 덜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 백신을 만들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코멘트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수가 폭락한 것처럼 이렇게 찌라시가 돌았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관련 발언은 이미 그러니까 오늘 낮 기준으로 15시간 전이었었어요. 네. 한참 전에 나왔던 거죠.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됐었다라면 아침부터 갭을 띄울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정말 빠졌었어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참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오늘 낮 기준으로 15시간 전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거의 새벽에 나왔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증시가 폭락했던 원인은 저건 아니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빠진 것이냐? 사실 그래요.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왜 빠졌지? 대체 빠진 이유가 뭐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이유가 뭐냐?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필요 없다. 그냥 제가 아까 우리 그 장 끝나고 나서 회원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은 그냥 외국인들이 빅픽처였다. 그냥 뺄 자리였고 오미크론은 조정의 빙의가 됐을 뿐이다. 제가 그런 코멘트를 드렸어요. 네. 어떤 그 글로벌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도 빠지고 외국 증시도 같이 빠져요.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닥 차트와 우리 나스닥 차트만 비교를 해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스닥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한 이후에 최근 살짝 조정을 받았을 뿐이고요. 우리 증시는 어때요? 지난 8월 달에 살짝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지금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쫙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좋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요. 네. 글로벌 증시 뭐야 이거 왜 나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찌질합니다. 가장 안 좋아요. 그죠?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도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11월 달도 지금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코스피 차트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 증시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차트는 정말 처참한데 자, 월봉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들 월봉. 자,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지금 5개월째 월봉이 5개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5개째입니다. 제가 주요 글로벌 증시 월봉을 다 살펴봤는데 이런 증시는 우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증시가 고평가라서?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대체 왜 빠지지? 전혀 중요치 않고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코스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이요.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가 1등이었어요. 1등이 코스닥이었고요. 2등이 코스피였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이요. 볼까요, 여러분들?
코스피의 경우에는 최저점 대비 최고점이 130%였었어요. 130%. 코스닥은 저점 대비 최고가가 153%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점 대비. 네. 130%와 153% 많이 올랐죠. 그럼 나스닥은 얼마일까요? 나스닥은 이제 뭐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제법 됐을 것 같긴 한데, 자, 나스닥은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네, 이제 140% 정도 기록했어요. 이제 아직도 코스닥보다 못 오른 거죠. 아직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대장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인데 얼마 전까지 코스닥의 상승률이 1등이었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작년 12월 달 130% 코스닥. 작년 12월 기준으로. 나스닥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얼마 올랐어요, 여러분들? 100%도 못 올랐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해되시죠? 키 맞추기예요, 키 맞추기.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증시만 계속 이렇게 지금 4개월, 5개월째 계속 누르고 있는 이유는 키 맞추기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오미크론이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조정의 빌미일 뿐이지 키 맞추기였을 뿐이에요. 지금 보면은 딱 그겁니다.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지금 골이 깊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 대체 그럼 이런 그 미증시와의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언제쯤 해소가 되려나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12월부터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2월부터는. 자, 몇 가지 제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과거 데이터라든지 사례 분석을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타입인데, 과거의 어떤 패턴들 몇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12월 증시 전망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월봉상 음봉이 5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과거엔 어땠을까요? 과거에 우리 코스피는 어땠을까? 자, 봅시다. 월봉이 연속으로 5개 음봉 나온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자, 요때 음봉 3개, 요때 음봉 3개. 자, 연달아 나오는 거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음봉 4개, 음봉 3개, 음봉 4개. 그죠? 그리고 음봉 3개. 웬만하면은 5개 안 나오죠? 4개도 잘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때는 금융위기였었어요.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우리가 빼고 봅시다. 정말 10년, 2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재앙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볼게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때 사실 그래요. 제가 회원님들께 항상 이제 과거의 어떤 차트 패턴, 매매 기법 같은 거 공부할 적에, 사례 분석을 할 적에는 딱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많이 큰 변화를 줬어. 큰 변화가 생겼어요. 많이 탄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뭐랄까 좀 어설펐던 부분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과거 패턴 사례를 분석하실 적에는 2008년 이전보다는 2008년 이후를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2008년 이후에는 5개 음봉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이제 2008년 이전에는 어땠을까 한번 볼게요. 음봉 3개. 그죠? 여기 음봉 5개짜리가 있네요. 음봉 5개.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것은 바로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지수. 음봉 4개. 음봉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음봉 5개가 있네요. 그죠? 네. 여기도 음봉 4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도 음봉 4개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2008년도 이전에는 이런 게 몇 번 자주 눈에 띄죠.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2008년 이전에는 벌써 거의 뭐 매년 한 번씩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도 음봉 4개입니다. 월봉입니다, 지금. 네. 요때 이제 우리 IMF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17년, 18년도 너무 안 좋았었죠, 우리 상황이. 이때도 뭐 금융위기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IMF 때에도 어땠어요? 음봉이 4개였습니다, 요때. 98년도. 그전에는 뭐 음봉이 7개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때 제외하고 보면은 음봉 4개. 음봉 4개. 음봉 3개. 자, 대충 답이 나오죠? 과거에도 음봉이 5개가 나온 게 거의 드물어요. 자, 그럼 우리 심플하게 볼게요. 이때랑 이때랑 비교했을 때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 코스피 지수의 기초 체력, 과거가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당연히 지금이 좋겠죠.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비록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증시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DM, DM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EM이에요, EM. 이머징 마켓. DM이라는 것은 Developed, 예. Developed 마켓이라고 해서 선진국 증시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참고로 그 글로벌 양대 지수가 MSCI 지수가 있고 FTSE 지수라고 해서 여의도에서는 뿌찌라고 부릅니다. 뿌찌 지수. 양대 산맥이죠. 글로벌 인덱스 표준입니다. 근데 FTSE 지수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진국. 여러분. 근데 MSCI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 있어요. 변동성이 큰 이유가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조금 변동성, 어떤 외부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큰 이유가 바로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이 그만큼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져나오고 그래요. 네, 이머징 마켓.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선진국 증시에 편입이 되면은 변동성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고 그나마 기대 수익률이 살짝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 우리가 작년 초에는 K방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되게 양호했었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진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었죠.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10년 넘는 사례를 봤잖아요. 근데 우리 코스피 지수를 봤을 적에 지금처럼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막 하락 추세일 때 말고요. 대부분은 음봉이 4개나 5개씩 나올 때는 하락 추세일 때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최근에는 5개월 연속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요건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큰 그림을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과거 패턴을 봤을 적에 비교해 볼 적에 코스피 음봉 5개는 솔직히 너무 심했다. 너무 심했다. 정말 우리 증시가 찌질할 때 글로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후진국 증시일 때 그때에도 5개에서 4개에서 5개 나오면은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5개, 4개 나오면은 반등. 5개 나오면 반등. 보이시죠? 4개 나오면 급반등. 그죠? 5개 나오면은, 야, 반등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이후에도 강한 상승 추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나오고 반등, 4개 나오고 2달 연속 반등, 4개 나오고 또 반등, 3개 나오고 반등. 이게 코스피예요. 최근에는 5개 연속 음봉이 나왔다.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제 12월입니다. 코스피 역사상 여러분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IMF 때를 제외하고는 음봉이 6개가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이 금융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국가부도 위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월만큼은 지금 5개째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12월만큼은 어떻게? 양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솔직히 주식에 뭐 100% 없어요. 이제 무조건이라는 단어도 통용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12월만큼은 정말 코스피가 양봉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아니 95% 이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네. 많이 올라서 빠진 것이고, 네, 이 정도 뺐으면 솔직히 정말 충분히 빠졌습니다. 그죠? 고마해라. 많이 못 아이가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그죠? 야, 너희는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잖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니네 한국 증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빼도 되는 거 아니야? 할 말 없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충분히 뺐다 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오늘 바닥 찍었어요. 네. 오늘 코스피는 이제 비로소 정말로 바닥을 제대로 찍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던 어떤 기준이 있었었는데, 코스피 지수의 어떤 기준이었는데, 제가 딱 보던 게 2820포인트였었거든요. 2820까지는 안 고겠지. 왜냐면은 거기가 정말 딱 맥점이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었는데, 오늘 그걸 딱 찍었더라고요. 찍고 꼬리를 달았어요. 설사 이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지지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여기 기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이거 폰트를 좀 낮출게요. 자, 제가 메모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월봉 5연속 음봉 12월 양봉 가능성 95% 이상. 네,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강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수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를 볼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코스닥 차트인데요. 보시면 오늘 빨간색 시그널이 뜬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 그죠? 이건 뭐냐면은 존버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존버 시그널. 제가 만든 시그널이에요. 지수가 폭락할 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이 시그널 만들기 전에 지수가 빠질 때는 너무 무섭죠. 무섭고 두렵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홀딩하는 게 맞을까? 매수하는 게 맞을까? 손절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지수가 빠졌을 때에 이게 기회인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잡기 위해서 만든 시그널이 바로 이 존버 시그널이에요. 이게 떴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안 떴는데 만약에 이제 이 시그널이 없다고 쳤을 때 폭락이 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손절매 했는데 지수가 반등 나와버리면 어때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만든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적중률이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코로나 같은 전 세계가 처음 겪어보는 대재앙, 그런 경우에는 존버 시그널이 뜨면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버 시그널도 보면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네. 하나 더 윗단계라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일반적인 하락 파동에서는 빨간색, 좀 더 많이 빠졌다 싶을 때는 검정색, 그리고 완전 하락 추세 있잖아요. 연두색. 완전 하락 추세에서 뜨는 진짜 하락 추세 끝판왕, 그때는 이제 연두색을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정색과 빨간색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시그널이 떴을 때 잘 보세요. 반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자, 급반등 나오죠. 급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반등 나오죠. 여기는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급반등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반등. 딱 봐도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늘 뜬 거예요. 코스닥에서 오늘 떴어요. 자, 코스닥에서만 떴느냐? 아닙니다. 네, 코스닥 지수에는 크게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지수가 바로 스몰캡 지수예요.
전체 1531개 중에서 무려 1000개 이상이 이 스몰캡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이 스몰캡이 4% 이상 빠졌거든요. 코스닥 지수 폭락에는 스몰캡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엄청나죠 오늘, 그죠? 그래서 1000개 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오늘 박살났어요. 스몰캡이 4%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가 1% 빠지잖아요. 종목들은 2%에서 3% 이상 평균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몰캡이 지금 4% 빠졌다는 소리는 일반 종목들은 8%에서 12% 정도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수 폭락의 주범은 오늘 스몰캡이었다. 스몰캡에는 중소형주들,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주들. 여러분.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그러면 스몰캡 지수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자, 보시면은 참고로 이 존버 시그널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스몰캡이 대상이 아니라 코스닥을 기준으로 만든 시그널이에요. 네. 스몰캡은 아무래도 이제 메인 지수는 아니죠. 메인 지수는 코스닥인데 스몰캡은 코스닥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잖아요. 좀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은 빠질 때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몰캡에서의 존버 시그널은 그냥 단순한 참고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례 보면은 확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스몰캡은 좀 아무래도 먼저 빠지고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뜨고서 좀 더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스몰캡에서 지난번에 검정색 2번, 또 검정색 2번, 이게 진바닥이었었죠. 근데 오늘 검정색까지 뜬 거예요. 스몰캡에서. 이 검정색이 뭐예요? 코스닥 존버 클라이막스 2입니다. 클라이막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간색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메인 지수인 코스닥에서는 빨간색의 존버 시그널이 떴고요. 스몰캡에서는 클라이막스 지표가 떴어요. 시그널이 떴습니다. 바닥일 확률이 이것만 보더라도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해서 저는 그래요. 보통 이런 빨간색이 떴을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만 보더라도 보통은 하나, 그죠? 하나 뜨고서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도 뜨기도 합니다. 3개 뜬 적은 보시면은 3번 연달아 떴던 적은 이때가 유일하고요. 네, 이때. 그죠? 나머지는 하나가 대부분이고 2개 연달아 뜬 적 있었습니다. 2개 연달아 떴을 때는 요거 한 번, 요때 연달아 뜬 거네요. 그죠? 이때는 한 번 뜨고서 안 뜨다가 2개 떴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내일 지수가 혹시라도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내일도 이제 이 빨간색 지표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단기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코스피 지수가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연속 음봉이 나와서 이것만 보더라도 12월 달에 양봉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코스닥까지도 마침 존버 시그널이 떴다. 코스닥 존버 시그널 출현. 코스닥 스몰캡 존버 시그널 클라이막스 검정이죠. 이거는 출현. 네, 이거는 빨강. 이것만 보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코스피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설사 내일 하루 더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그 마감 브리핑 영상에서 우리 회원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일 저희는 오늘 손절매 했거든요. 수익 실현도 했지만은 손절매 했어요. 찌질한 거 다 잘라버렸거든요. 왜냐면 내일이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 이 기회라 함은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V자 반등 나오기 직전. 드디어 지긋지긋한 하락 파동이 끝나고 2주 동안 빠졌잖아요, 우리가. 2주 동안 빠졌던 이 지긋지긋한 하락 파동이 끝나고 드디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계.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빠르면 내일부터 진바닥이라고 보는데 질러야죠. 이제 질러야죠. 네. 강력 배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예요. 내일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내일 오후장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내일부터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쁜 양봉이 나온다. 내일부터 이쁜 양봉이 나온다. 그럼 내일 장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양봉이 바로 나오게 되면은 장중에 들어가야 되고요.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오후장에 혹은 내일 모레 아침에 그때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힘들고 전체 90% 이상 빠졌으니까 계좌가 처참하잖아요. 짜증나는 상황이고요. 다들 완전 너무 최악인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게 바로 곧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현금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좀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만 버티시면은 진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만간 여러분께서 원하던 V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있는데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셀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가늠이 안 돼요. 왜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어요. 지난 8월달과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그 유로엔님들께 21선 돌파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코스닥 지수에서 이 검정색이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가 뜨게 되면은요 21선 돌파는 무조건 나와요. 전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지표가 되게 이 존버 시그널이 되게 위대한 지표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알면은 강력하게 배팅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때 우리 당시에 우리 회원님들도 계좌가 여기서 쫙쫙 올라갔단 말이야. 지수가 어디까지 알지 모르고 불안해가지고 중간에 내린 사람들은 이 지수 상승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맞죠? 어디까지 올라가지 알면은 그걸 다 먹을 수가 있잖아. 그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정색이 뜨지 않았어요. 맞죠? 검정색이 안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버 시그널이 떴다고는 하지만은 네, 지금 뭐 물론 그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반등 나온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다만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항선, 네, 반등이 나왔을 때의 강력한 저항선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저항선은 지금 어디냐면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 어디야? 980한 5포인트쯤 되겠네요. 네, 1차적으로 985포인트 부근이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네. 980도 저항선이 될 수 있는데, 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쉽게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80에서 985포인트 부근. 예, 여기가 일단 1차 저항선이에요. 1차 저항선. 왜냐면은 저기서 지지 받았었잖아요. 한번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지를 받았던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지지선은 뭘로 변합니까?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위로는 저기 위에 998포인트 부근, 네, 998 이 부근이 또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또 나중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은 980포인트에서 985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만약에 오늘 종가가 965포인트인데요. 985까지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 한 2% 정도, 그죠? 2% 정도 반등 나올 게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에 1차 정선입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그죠?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 번은 살짝 저항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또 중요한 거, 일단 존버 시그널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매수. 11월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매수. 네, 이 세 가지를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11월달 들어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인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지난 6월부터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대놓고 확 올라가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죠. 이게 언제 했었냐면 작년 11월과 12월에 그랬었어요.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횡보였단 말입니다. 횡보. 옆으로 갔어요. 똑같아요. 지금이 패턴이. 자, 그때도 옆으로 계속 가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가두리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11월, 12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급증을 하더니만은 결국 신고가가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건 외국인, 지금 여기 빨간색 그래프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데 연달아서 지금 계속 사고 있죠. 기관도. 원래 기관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매수를 잘 안 해요. 기관 애들이. 자, 이거 보세요. 대부분 시커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관의 현실이에요. 한숨만 나오죠. 예. 지수가 올라가는 족족 팔아 제낍니다. 기관 애들. 엄청 팔죠? 그죠? 딱 봐도 야 엄청 파는구나. 왜 이렇게 팔아 제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지난 10월 달부터 약간 이 기관의 수급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10월부터 종전과 다르게 빨간색이 제법 눈에 많이 띄죠. 한 2달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요것도 좀 달라진 수급이다. 달라진 점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폭풍 매수세와 함께 기관의 수급도 지금 매우 양호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지수가 폭락했을 때에 기관 중에서 어떤 애들이 많이 매수를 할까? 보면은 이제 지난번 10월 달에도 그랬지만은 금투. 8월 달에도 마찬가지 금투입니다. 금투. 금투는 금융투자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증권사 프랍트레이더들이 많아요. 프랍트레이더. 그러니까 증권사 소속인데 계약직이에요. 대부분 다. 걔네들 이제 성과제죠. 성과제. 성과급을 받는 애들인데 이제 소위 뭐 제야 고수들, 단타 트레이딩 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증권회사의 돈을 가지고서 굴리는 거죠. 매매하는 거예요. 펀드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 프랍트레이더들 걔네들 자금을 이제 보통 이제 금융투자로 많이 분류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수가 투매가 나왔을 때 금투가 매수 많이 했었어요. 지난 10월 6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0월 6일날 우리 기관 중에서 누가 많이 샀는가 보면은 여기죠. 지수 폭락했을 때. 네. 그죠? 이때 아닙니까? 기관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 때리는 애들이 금융투자예요. 3일 동안 삽니다. 대량으로. 그리고 지수 반등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맞은 거죠. 네,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치 보고서 투신도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금투만큼은 아니었어요.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맞죠? 자, 그럼 지난 8월달은 어땠을까 볼까요? 8월 20일이죠. 8월 20일 전후로는 어땠을까?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금투. 그죠, 여러분들? 금투. 그 전후로 봤을 때 금투가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기관들 보세요. 비교해 보십시오. 금투 매수가 제일 많아요. 바닥 근접하니까 금투가 계속 사는 거예요. 분할로. 연기금 매도, 3호 매도, 투신도 매도했다가 막판에 살짝 매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금투가 바닥을 잘 잡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수급이 어땠는가? 금투 어떻습니까? 여전히 매수죠. 근데 이번에는 기관이 필을 받았는지 금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투신도 사고요. 연기금도 같이 삽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를 했었다면 지금은 투신에다가 연기금까지 거들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800억 매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800억. 왜 그러냐면 막판에 좀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번 겁을 줬죠. 자, 요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번 겁을 줬어요. 자, 보시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빨간색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수가 같이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한 거의 2시, 거의 3시쯤, 여기 3시인가요, 이때가? 3시네요. 3시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외국인들이 사죠. 맞죠? 그러니까 지수 급락시켜 놓고서 막판에 손절 매물이 그 왕창 쏟아지니까 그 물량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그건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은요,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에요.
리밸런싱. 그래서 MSCI에 들어간 종목들이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편입된 것도 있고 편출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도 비중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쫙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고로 아셨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시 반 정도까지의 요 정도. 오늘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은 1,500억 정도로 보시면 돼요. 1,500억.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 종목도 있습니다. 한두 종목 있는 거 아닙니다. MSCI 종목은. 실질적으로 1,500억이고, 그 이후에 종가 무렵에 쫙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MSCI 리밸런싱 수급이에요. 이게 MSCI 수급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500억이었다. 근데 1,500억이라 하더라도 일별로 봤을 적에 이틀 전에 2,000억 들어오고 어제 2,400억 들어왔으니까 사실 많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1,500원 매도를 하더라도. 예. 그리고 1,500원 매도 봤을 때 자 보세요. 이때도 1,300원 매도였는데 코스닥은 1% 빠졌고요. 맞죠, 여러분? 1,200원 매도였는데 이때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죠? 이때 2,100원, 2,200원 매도였는데 2%. 근데 오늘은 1,500원 매도에 2.7% 빠졌습니다. 과하게 빠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오늘 과하게 빠진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닥권, 네,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적극 매수세. 그죠? 적극적인 매수세.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주포예요. 우리 증시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지 못해요. 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누가 만든다? 외국인들이 만든다. 그래서 이제 총 4가지 근거를 들어서 저는 결론 내볼까요? 진바닥 임박했다. 네, 빠르면 이길 이길은 12월 1일이죠. 네, 빠르면 이길 진바닥 가능성 농후. 늦어도 1, 2일 사이로, 그죠? 네, 늦어도 1일 사이로 진바닥 가능성, 단기 진바닥입니다.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수급을 봤을 적에 외국인들의 이 폭풍 매수세를 참고했을 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와중에도 많이 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사실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건 아직 확실치 않아요. 이거는 확실치 않은데 아무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아까 월봉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뭐가 높다? 산이 높다. 맞죠? 지금 우리 코스피가 고점 대비 엄청 빠졌거든요. 몇 프로 빠졌냐면은 15% 정도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고점 대비 15% 빠진 거는 일반 종목들은 30에서 거의 40% 이상 빠진 거예요. 대충. 우량주들이 여러분들 쉽지 않죠. 겪고 쉽지 않거든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골이 깊었을 때는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반등이 나왔어요. 통상적으로. 그죠? 골이 깊으면은 센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코스피 사례 분석하면서 네, 음봉이 연달아 났을 때 반등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때도 보시면은 4달 연속 음봉이 나왔다가 5달 연속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때도 4달 연속 음봉 나오고 6달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어떤 골이 깊었던 만큼 반등도 제법 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1월달, 네, 매월이 아니죠. 매년 1월달은 보통 이제 1월 효과라고 해서 1월 효과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좀 증시가 슈팅이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질적으로 100%라고 할 수 없지만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월달에는. 네. 뭐 대형주보다는 주로 이제 약간 코스닥 쪽에서 기술주들 그런 쪽으로 약간 정책 테마주 아니면 이제 CS 관련해가지고도 IT 관련주들 해가지고 좀 슈팅 나오는 경우가 좀 제법 있는데 거기다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각종 컨퍼런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1월 달에는 좀 강세를 띠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해서 이제 12월부터 정말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은 내년 1월까지는 1월까지는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5달 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이제 2달입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은 본격적인 어떤 복수전을 해야 된다. 복수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12월부터 21년, 22년이죠, 이제. 22년 1월까지 랠리 이어질 가능성 염두 상승 랠리 1월 효과 1월 효과 얘기해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4-5달 동안 힘들었다고 나는 주식이 내 인생의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누가 예상했겠어요? 5달 동안 빠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우리 증시만. 그죠? 근데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지금은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찌질한 애들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12월, 1월 달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재편하는, 새 판 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시황 분석, 시황 코멘트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영상은 녹화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 우리 특공개미 TV 유튜브 채널도 제가 녹화를 해놔서 최근에 새롭게 개설했는데 거기로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방송 참여를 못하신 분들 내지는 늦게 오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녹화를 해서 따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시황 분석 및 투자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폭락장 강한 종목 찾는 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